저희 가족은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은 계단식 구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양옆으로 현관문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집 사람들과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문득 앞집 사람들의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니 왜? 앞집 사람들 얼굴이 기억나지 않지? 생각할수록 이상해지더군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내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4년 동안 앞집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앞집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얼굴이 다른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앞집이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일을 하는 분을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집은 단기와 장기로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저희는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이사할 때도 만날 수 없던 거였어요. 결국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알고 나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군요. 예전에 알바할 때 있었던 일임. 손님이 계산하고 나서 내가 주차 등록 필요하냐고 물었음. 그런 때 손님이 멀뚱멍뚱한 표정으로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임. 그래서 못 들었나? 해서 다시 주차 등록 필요하시냐고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끼고 있던 안경을 확 벗으면서 뭐라고요? 라고 하는 거임. 순간 서로 사이에 정적이 흘렀음. 알고 보니 이어폰을 빼야 하는데 안경을 벗은 거임. 그래서 그 손님 주차 등록도 안 하고 민망해서 바로 나갔음. 덕분에 알바하면서 한참 웃었음.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함. 소개팅남이 뭐 먹을래? 하길래 파스타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스테이크 먹으러 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주문하고 대화하면서 먹고 있었음. 고기질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음. 근데 먹다 보니 살짝 질긴 부분이 있었던 거임. 그래서 그거 이빨로 잘게 씹으면서 먹었는데 뭔가 좀 끼이는 느낌이 드는 거임. 사실 내가 앞니가 조금 벌어져서 음식물이 자주 끼이는 케이스임. 특히 고기 먹을 때 더 심함. 그래서 나만의 빼는 스킬이 있었음. 그런데 이번엔 일반 혀 스킬로 빠지지가 않는 거임. 그래서 이번엔 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물 한 모금 마심. 그리고 앞니에 끼인 걸 수압으로 빼려고 물을 좀 힘줘서 뱉었는데 입술 힘 조절을 잘못해서 물줄기가 쭈르륵 하고 소개팅남 머리에 튀어버림. 순간 정적이 흐르고 난 너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음. 소개팅남은 멍하니 있다가 웃음 터트림. 나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소개팅남은 다음엔 물총 대회라도 할까요? 하며 웃어줌. 소개팅남의 배려 덕분에 그 스테이크 사건 평생 잊지 못할 우픈 추억으로 남음. 그리고 애프터는 없었음. 얼마 전 수면 내시경한 썰 풀어줌. 다들 수면 내시경을 하면 헛소리를 한다고 하니 나도 궁금했음. 선생님 혹시 저는 헛소리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 폰 충전 자주 하시나 봐요? 충전기 꽂는 이야기 밖에 안 하셨어요. 하고 웃으시더라. 그러더니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 난 평소 술을 자주 먹어서 그런지 내성이 있는 건지 마취가 완전히 안 된 상태였나봐. 항문에 내시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 저기요 선생님, 폰 충전 자주 해주세요. 제가 핸드폰 충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충전기를 꽂아야 되는데요. 제가 충전기를 꽂을 때마다 폰이 이런 기분인가요? 어떡하죠? 전 항상 책상에 앉아있을 때 충전기를 꽂아두는 걸 좋아해서 계속 연결해 두는데 빼줘야겠어요. 힘들겠네요. 까지 기억이 있고 여기서부터 마취제를 더 넣었는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지? 내가 친구들이랑 일본으로 자유여행을 갔을 때 이야김. 일본어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어 할 줄 아는 친구 따라서 간 거지. 저녁에 진짜 유명하고 비싼 와규 먹으러 갔는데 역시 고급진 곳이라 그런지 내부도 엄청 고급스러웠음.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켰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임.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고 갔지.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 봄. 근데 문제가 생김. 물이 안 내려가는 거임. 일본 화장실이 뭐가 다른가 싶어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고 길게도 눌러봤는데 안 되는 거임. 여기 고급진 곳인데 변기 뚜껑도 없고 그냥 두고 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앞에서 직원을 불렀음. 일본어를 못하니까 몸으로 설명해야 했지. 부끄럽지만 내 똥을 손으로 가리키고 보라고 한 다음 변기 레버를 눌렀음. 근데 갑자기 물이 내려가는 거임. 결국 난 그 사람을 화장실 변기 칸으로 초대해서 내 똥한테 굿바이 인사시키게 한 게 됐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과자 봉지를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과자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점점 잠이 드는 바람에 손이 느슨해져서 과자 봉지의 입구가 밖을 향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슬며시 아저씨의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씩 빼먹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옆자리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조금 더 빼먹어도 되겠는데요? 라고 웃으면서 속삭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들은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몇 개 더 슬쩍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살짝 흔들며 여보, 이제 일어나요. 우리 내려야 해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눈을 뜨고 봉지가 거의 빈 걸 보고 어리둥절해하면서 내렸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부부셨어요. 아주머니는 일부러 그러셨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저씨 아주머니가 내리시고 한참 동안 웃었어요. 여자친구랑 미국 여행 갔을 때 썰임. 라스베가스 가면 입구 쪽에 유명한 라스베가스 간판이 있음.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우리도 사진 찍으려고 땡볕 아래서 30분이나 줄 서서 기다림.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음.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돈 받는 거 같아서 그냥 셀카봉으로 우리가 찍으려고 함.
열심히 포즈 잡고 찍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외국인 가족이 사진 찍어준다고 함. 오, 나이스, 땡큐 하고 기쁘게 포즈 더 열심히 잡았음. 기분 좋게 사진 찍고 나서 자리 비켜주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사진 확인해보려고 폰을 꺼냈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이 없었음. 알고 보니까 그 외국인이 셀카 모드로 사진 찍어서 자기 얼굴만 잔뜩 찍어놨음. 결국 라스베가스 간판 앞에서 우리 사진은 없고 모르는 외국인의 셀카만 잔뜩 찍혀 있었음. 그때는 엄청 허탈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긴 추억임. 여름에 다리 밑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갔는데 중딩 정도 되는 남자애가 친구들이랑 강가에 놀러 온 거임. 친구들은 얕은 곳에서 발 담그고 쉬고 있었는데 남자애 혼자 물가에서 뭔가 열심히 찾기 시작하더라. 돌을 찾는 건지 뭔가 특별한 걸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꽤 진지해 보였음.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지 작은 돌 하나를 들고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그 돌 사진을 찍기 시작함. 완전 빠져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음.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야 가자. 하고 부르니까 이 남자애가 급해졌는지 무언가를 강가에 던지고 친구들한테로 달려가는 거임. 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5초 뒤에 으악. 하면서 영화처럼 무릎부터 땅에 쓰러짐. 그러더니 정신 차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함. 아니 알고 보니 돌을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을 물에 던진 거임. 결국 핸드폰은 건지긴 했는데 작동이 되려나 모르겠음.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주인공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다시 만났습니다. 제외한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친구가 자랑스럽게 창업해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 비싼 외제차와 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인공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주인공은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해하며 집중했습니다. 친구는 주인공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사실 이 모든 걸 내 덕분에 이룬 거야. 어릴 적 내 어머니가 주던 용돈을 모아서 창업 자금으로 썼어. 이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해. 어릴 적 친구 집은 가난했고 그걸 알고 계셨던 어머니는 매번 저와 동일한 금액을 친구에게도 용돈으로 주셨었어요. 주인공은 깜짝 놀라며 친구가 건넨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죠. 주인공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준 돈으로 성공했던 겁니다. 주인공은 그 돈을 받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동창회도 친구가 은혜를 갚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며 힘들게 만든 자리였었어요. 저는 그때 친구에게 반해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 꿈에 그리던 고급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신나게 돌아다니며 자랑했죠. 어느 날 자전거를 집 앞에 잠깐 세워두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만 자전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자전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죠. 그는 결국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혹시 자전거에 특별한 표식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자신있게 말했죠. 예, 제가 자전거 바퀴에 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더군요.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기뻐하며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그에게 자전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전거였죠. 이거 제 거 아닌데요. 남자가 말하자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자전거도 여러 대 찾았으니 한 대 골라가세요. 결국 남자는 자신의 자전거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경찰이 주는 다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도 며칠 뒤 다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